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바람 피운 여성들이 자주 하는 것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부부나 연인 사이 신뢰를 깨트리고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바람기는 사람과 연애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바람기 많은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몰래 바람 피우는 남자는 이것을 자주 한다 해서 바람둥이 남자가 자주 하는 것들을 알려드렸었죠. 오늘은 바람 피운 여자들이 자주 하는 행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바람 피운 여성들이 자주 하는 것 4가지. 첫 번째, 셀카를 자주 찍는다. 사람들이 셀카를 SNS에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에게 관심을 받기 위함이에요. 물론 그 타인 안에는 이성도 포함되어 있죠. 나르시시즘이 강할수록 셀카를 자주 올려요. 특히 자기 얼굴 정면 사진이 많죠. 자신이 있거든요. 자신의 외모가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겸손하게 답합니다. 정말 자기가 괜찮게 생겼다고 생각해도 말이에요. 그런데 토론토 대학의 다니엘 레 박사의 연구에서는 셀카를 자주 찍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외모가 남들보다 예쁜 편이라고 대답했어요. 다니엘 박사는 셀카를 자주 찍는 사람과 셀카를 잘 안 찍는 사람을 분리해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셀카를 자주 찍는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인 평가보다 30%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외모가 평균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나르시시즘이 강할수록 자신의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얼굴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셀카를 자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셀카를 자주 올린다고요? 한국인들은 페이스북에 셀카를 올리는 비율이 전체 포스팅 중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카를 자주 올리는 것을 평범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또한 영국 브루넬 대학교의 타라 마샬 박사가 500여 명의 SNS를 샅샅이 조사한 결과 자기애가 강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유독 자신의 몸 사진을 엄청 올렸다고 해요. 살 붙었다고 징징거리면서 타이즈 입은 전신샷을 올린다든지 근육이 커가는 모습을 마치 자기 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애지중지 찍어서 올리는 식으로 말이죠. 그 중에는 샤워하다가 찍은 세미 누드를 버젓이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SNS에 자기 몸 자랑이 빼곡하다면 자기애가 넘치는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아요. 나르시시즘은 내 장점만 보면서 멋진 내 모습만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대신 장점을 부각시켜 단점을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대부분 과시욕이 강하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혼자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 몇 년 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가지 못했지만 요즘에는 다시 해외여행이 활성화되고 있죠. 저도 코로나 사태 전에는 가족과 함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 갔었거든요. 특히 한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면 한국과는 다른 기후와 자연환경, 문화를 체험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아니면 면세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등등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해외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은 바람 피울 확률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콜롬비아 대학의 루 교수님은 해외로 교환학생을 떠날 예정인 215명의 남녀를 모집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여러 개 풀게 한 후 각자 채점을 하도록 했어요.
왜 각자 채점을 하게 했냐고요? 사실 교수님이 낸 문제 중에는 참가자들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였거든요. 참가자들이 답 없는 문제를 풀었다고 대답하면 거짓말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참가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6개월을 보낸 후 교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연락해서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두 결과를 분석한 교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한 사람의 수가 여행 전에는 64명, 여행 후에는 103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떠난 후 6개월이 지나자 거짓말한 사람이 무려 60%나 늘어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은 바로 도덕적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뜬금없이 뭔 도덕성이냐고요?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 나라에 머물게 되면 이 차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사고가 유연해집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도 같이 유연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옳은 것이 다른 나라에선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확고했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조금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하기도 쉬워지고 바람 피울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 죄책감도 덜 느끼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지구 반대편 시차도 다르고 당장 날 알아보는 눈도 없을걸요. 잔다고 거짓말하고 클럽을 가는 것도 친구들이랑 있다고 하고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겠죠. 그렇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간다는 애인을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된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거랍니다. 함께 여행을 가면 두 사람이 더 친해지는 것은 물론 더 뜨거운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최신형 스마트폰을 자주 산다. 주변에 보면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바로 사는 사람들 있죠.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과시인데요. 자신의 경제력과 트렌디함을 사람들한테 항상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2014년 비르츠부르크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의 연구 결과 최신형 핸드폰을 사용한 사람일수록 진지한 관계보다는 짧고 가벼운 관계를 더 많이 맺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이끈 헤닝 하우젠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답은 바로 과시욕이었습니다. 과시욕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남에게 자랑하는 것을 즐기는데 공교롭게도 핸드폰 또한 개인의 취향이라기보다는 나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남들에게 자신의 경제력이나 트렌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싸고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겁니다. 즉, 과시욕이 높은 사람이 가벼운 만남을 선호하고 새로운 물건들도 좋아하다 보니 최신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가벼운 만남만 가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평소 자기 자랑이 좀 심하거나 은근히 자기가 가진 물건이나 돈에 대해 자랑하든 언급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녀의 연애 스타일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네 번째, 의심을 자주 한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애정결핍이 심하거나 관계에 불안함을 느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닐 교수는 의심과 질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서 100쌍의 커플들을 모집했습니다. 커플들은 일주일 동안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애인이 바람나는 건 아닐까 의심이 갔던 일, 내가 애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끌렸던 일이 일주일간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록했어요. 조사 결과 죄 없는 애인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애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끌렸던 일이 남들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많이 파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애인을 더 의심하는 거죠. 닐 교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투영 효과라는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정립한 이 이론은 자기의 부끄러운 행동을 오히려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뜻해요. 애인 말고 다른 이성에게 끌린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오히려 죄 없는 애인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혹시 너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렇게 몰아붙이고서 어떻게든 작은 꼬투리라도 잡고 나면 꼭 내 잘못이 쌤쌤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죄 없는 나를 계속 의심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심하게 질투하는 애인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바람 피운 여자들이 자주 하는 것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바람 피운 여성들이 자주 하는 건 4가지. 첫 번째, 셀카를 자주 찍는다. 두 번째, 혼자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 세 번째, 최신형 핸드폰을 자주 산다. 네 번째, 의심을 자주 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